안녕하세요. 장애인 복지론 배현순입니다. 오늘은 8장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얻었는지와 서비스 수요가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가 되게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높다는 것은 수요자의 만족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아울러 제한된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중복과 낭비를 줄이는 효율성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지행정 전달 체계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 체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공급자 중심 또는 행정가 중심 전달 체계로 편향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언제나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현행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 종합 지원 체계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념과 원칙을 볼까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복지 서비스를 구체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 배분, 서비스를 실시하는 조직 체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화로 하면 먼저 사회복지 서비스가 공공적으로 제공되느냐, 자발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제공되느냐, 공적인 경우에는 행정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행정의 인가에 의해 민간단체가 행정 책임의 위탁 계약을 위해서 제공하느냐의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서비스 제공의 경우에는 시장적 서비스의 제공과 지역사회에 형성하는 시민 참가에 의한 서비스 제공으로 대별되는데 이것들은 서비스 전달 유형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보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지관 대표적인 게 이제 복지관이라고 생각할 때 그 부분이 뭐예요? 그 전달 체계의 조직 체계죠. 그 조직 체계에서 물자가 들어오고 또 그 대상자가 선별이 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공적으로 제공하느냐 또 그런 부분이 한편 있고 어떤 부분은 내가 있으니까 그건 공공적인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전달 체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전달 체계의 구성 원칙으로는 사회복지 행정이 지향하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달 체계가 갖춰야 할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통합성, 접근성, 전문성, 또 적절성 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또 학자들로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길버트와 스페이트는 8가지를 얘기를 해요. 주장을. 통합성, 연속성, 접근성, 책임성 플러스 거기에 포괄성, 용이성, 형편성, 지속성 이렇게 8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국내 학자 이진이라는 사람은 통합성, 전문성, 포괄성, 적절성, 지속성, 접근성, 책임성 7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먼저 4가지만 먼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성이 충족되어야 된다. 이것은 장애인 유형별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 안에서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관들과 얼마만큼 활발하게
유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는지 또 연계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통합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욕구나 문제의 대부분이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느냐, 그래서 통합되어 있느냐, 뭐 복지관에서 같이 또 하고 또 아니면 장애복지관에서 또 제공하고 다른 시니어에서 또 제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통합적이지 않으면 한 사람이 똑같은 서비스를 세 군데에서 받을 때 이건 통합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관들끼리 유기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접근성, 두 번째, 접근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접근성이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필요한 대상자들이면 누구나 쉽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잖아요. 처음에 종합복지관 안에 뭐가 있었어요?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복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갔었는데 이게 좀 더 세분화되어서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서 또 이제는 노인도 새로운 복지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횡성은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또 발달지원센터가 따로 생기고 또 아동도 아동에 대한 다문화는 가족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통합되었던 그 서비스 한 곳에서 받았던 것들이 세분화해서 하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느 기관을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 이용에 대한 부분이 접근성이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접근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문성 세 번째로는 충족되어야 한다. 예,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 그래서 전달 체계의 그런 부분에서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사 전문적인 아주 충분한 복지 전문가를 확보하여서 이 전문적인 복지사들에 제공하는 것 그것들이 아주 핵심 요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만 하더라도 송호대학이 있어서 그나마 또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회복지사를 많이 배출했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만의 또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또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적절성이 있습니다. 적절성의 원칙에는 대상자의 욕구 충족의 적절성과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에서 적절한가 아주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이나 양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수요자의 문제 해결이 충분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적절성이 요즘엔 좀 많이 질적으로 가려고 해요. 과거에는 양적인 서비스에 많은 대상에게 주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질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서비스가 질적인 부분을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을 물건을 갖다 주는 거, 몇 명이 받았는지 아니면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교육을 받을 때 집합단체가 커요. 그래서 한 번에 비용 효과로 해서 모든 사람을 교육시켰다로 가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더 적절 그 상담 예를 들면 상담 같은 경우에도 1대1 상담이잖아요. 이거 1대1로 했을 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힘든데 그걸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하기라는 게 적절치 않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질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이고, 아이고 왜 안 나요?
네, 그 다음은 공공과 민간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말이 막 빨라졌던 것 같아요. 공공 서비스의 전달 체계의 현황. 우리나라의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는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하여서 각 시도의 이하의 행정안전부 일반 행정체계에 편입되어 시군구와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이원적 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의 행정기관은 하나로 통일한 것이 아니고 제도와 사업별로 분할하여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국과 그 아래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인권지원과 장애인 자립지원과를 두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에서도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서비스 전달 체계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전달 체계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회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애인 단체가 중심이 되어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부모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또 장애인들, 자녀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 이러면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장애인 복지시설은 대부분 민간 법인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며 이용시설인 장애인 복지관은 대부분 정부에서 설립하여 그 운영을 민간 기관에 위탁한다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라기보다는 우리 여기에 서 있는 것들은 다 민간으로 기관 위탁을 받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전국적 성격의 민간단체로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등 32개의 단체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협회가 되게 많아요. 뭐 장애인협회, 지체협회, 또 시각협회, 농아인협회, 뭐 이런 각각 등등의 협회들이 한 32개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적인 서비스 조정 기능의 부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은 서비스 신청과 서비스 이용의 단계의 경우 공공 부분은 공적 서비스에 해당하여야만 관여할 수 있고 공적 서비스의 경우도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민간에 이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분절적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용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선택권 보장에도 한계를 가지게 되며 권리 구조에서도 소극적인 법적 구제 이외에 적극적인 권리 보장을 추구하기 힘든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장애인 뭐가 있나요? 장애인 차량, 이동 차량에 대한 부분도 신청을 군이나 의뢰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적격한가를 군에서 오케이를 하면 적격 여부를 하고 하면 그것이 이제 그 단체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등록이 된 부분부터는 장애인 이동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통합적인 서비스 조정 기능의 부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복지 관련 민간 협력 체계의 구축에 미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서비스의 전달 체계와 민간 서비스 전달 체계 간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형성하지 못하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상호 단절된 운영 체계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서비스 중복이라는 서비스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 있어서 고질적이고 시급한 해결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 아니 복지나 또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업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면 청소년, 아동이면 아동 다 해당하는 부분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하는 것들이 음, 우리 대상자를 될 땐 그 사람들을 열심히 하지만 이게 통합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회원이고 저쪽에서도 회원인데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세 번째로는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장애인 전문 사례관리 인력이 부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읍명동에 맞춤복지팀이 있죠. 거기에 통합사례사가 가구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주 사례관리 대상자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 누락될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욕구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중심의 노인, 다문화, 청소년, 여성 가구 중심으로 주 사례가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사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경우 분절과 파편, 중복과 문제의 함께 이용자가 중심에서 서비스를 관련 제공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입니다. 그 가구 중심이라는 부분이 이제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동 대상 따로, 부모 대상 따로, 한부모 대상 따로 이게 아니라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 사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통합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다문화 가정에서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엄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엄마는 배제가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한부모에서 벗어나면 또 내지는 직장을 취업을 하면 급여가 생기면서 뭐가 돼요? 그 보상받던 수급받는 것들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아동만 상담하고 부모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숨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저도 동의합니다. 네 번째로는 어, 두 가지 체계로 구축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 또 하나는 시도 및 시군구 중심으로 이어지는 체계, 또 보건복지 시군구로 이어지는 체계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법규 중심이라면 또 시군구에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다른 한 축에서는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의 장애인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지가 되게 많이 발전이 되었죠. 그래서, 총괄적인 거는 시군구에서 많이 책임을 지고 또 다른 한 축에 이제 민간에다 위탁을 준 거죠.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분리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관리도 하고. 다섯 번째로는 장애인 개별적 요구에 근거하기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분들은 뭐 우리가 이제 욕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은 어떤 분들은 생계의 욕구가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금전적인 부분의 욕구가 있을 수 있고 난방의 욕구 뭐 여러 가지가 기본적인 삶의 욕구 중에 아주 밑바닥 생존의 욕구 중에 거기가 채워져야 그 다음 것들이 욕구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개별적인 욕구를 먼저 조사하고 그 부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조금 이것이 자꾸 반영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많이 어, 주택 또는 전기요금 뭐 이런 또 기름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조금 시군구에서 지원이 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발전되어지는 모습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제점을 알고 자꾸 얘기를 해야 그 부분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받는 대상자들이 중복으로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하면 그것의 욕구들을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하고 공론화를 시키고 그래야 이 전달 체계의 문제점들이 조금 보완이 되고 그런 부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는 부분은 공급자가 다량으로 많이 구매해서 아니면 그래서 탁탁탁 주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예,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분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목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사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네, 장애인분들의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런 사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세 번째로는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장애인분들 중에 지체장애인 분들은 뇌와 상관없이 몸이 좀 불편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자기결정을 잘 할 수 있는데 뇌와 관계되었거나 지적 장애라든가 발달 장애에 걸려 있는 분들에게는 자기결정권들이 되게 보장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게 다 옳은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 참여하는 부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최소한의 것은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마땅치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지불 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수요자 중심의 평가 체계 마련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통해서 만족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서비스 종합 지원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종합 지원 체계, 아까 통합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방안까지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공부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